안녕하세요. 법률사무님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저희 초대를 했고요. 특별한 분을 초대한 만큼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 저자 이범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연을 맺은 지가 계략적으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 강간범을 몰렸을 때 변호인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물신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주셔서 그 뒤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무죄 받기까지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상황들도 있었을 거고 이 얘기만 나오면 자꾸 우시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감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랑 그 여성이랑 이제 숙박업소에 이제 특이한 그 상황 때문에 숙박을 한 적이 있지만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3년 8개월 후에 2018년도 미투 열풍이 한참 불었을 때 갑자기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이제 사건 접수를 해서 제가 이제 사건 이제 피의자가 돼서 피고인까지 돼서 처음에는 1심 때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다가 항소심 때 무죄, 그리고 대법원 때 무죄 확정을 받아서 끝난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죄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1심에서 진행하고 저도 이제 3심까지 계속 같이 갔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성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고소까지 했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여성분은 최종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1심 때 재판까지 가서 이제 징역 1년,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항소를 했더라고요. 항소를 해서 뭐 저한테 합의를 봐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그대로 확정이 돼서 징역 1년 판결을 받고 그다음 제가 민사 그때 이제 소송이 있어서 제가 민사도 당연히 승소를 해서 3천만 원 판결을 받았지만 뭐 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1년에 이제 법정 이율 12%씩 360만 원씩 이자만 풀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속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 볼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정말 짜릿하고 마약을 하면 진짜 이런 환각 상태의 기분이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 정도 들었는데 되게 씁쓸한 거는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이제 혼자 차를 몰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왜 이렇게까지 왔어야 됐을까? 왜 나는 징역까지 갔다 오고 저 여자도 왜 저렇게 징역까지 갔을까? 우리가 이런 사이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좀 그 현타가 오고 좀 허탈함이 좀 많이 밀려왔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범석 씨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용기를 많이 얻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화성동탄 경찰서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예, 매스컴 통해 많이 봤습니다. 네. 그 화성동탄 경찰서 사건 역시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범석 씨가 직접 화성동탄 경찰서 사건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예. 그분의 감정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 요 근래 화성동탄 경찰서 사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가지셨는지. 저희 나라가 형사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뭐 수사기관에 대해서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한다는 게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그게 이제 미투 사건이 지금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들었고 경찰관들이 반말을 하고 뭐 억울하면 가만히 있어 이런 그 강경적인 태도라든지 피해자라고 이제 지목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좀 감정이입도 되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찰, 검찰이 나를 억울한 거를 풀어주겠지, 알아주겠지라고 하고 검찰청에 가서 저는 이제 수사관들이 보통 수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검사가 저를 한 2시간 넘게 신문했거든요. 직접 수사를 하셨다는 예, 거죠? 직접 수사를. 네. 예.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검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범석 씨, 법률 전문가로서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이 말을 먼저 하면서 이범석 씨, 이거 기소되고 가면은 법원에 3년 이상 징역 나와요. 내 말 안 들어갖고 징역 간 사람 많아요. 이거 3년 이상 징역 나올 건데 그때 되고 후회하지 말고 합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체도 합의를 강요하고 잠재적 저를 이제 피의자, 피고인을 만들어 놓고 찍어놓고 수사를 하는 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검찰 단계에서 수사검사한테 말한다. 검사님, 그 여자는 저한테 강간을 당한 이후에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연락한 적도 있고 그 뒤로 만난 사람 증인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오히려 저한테 호통을 칩니다. 이범석 씨, 내가 당신 변호인이에요? 이범석 씨한테 유리한 거 이범석 씨 알아서 하세요라고 호통을 칩니다. 김민수 변호사님처럼 법률 전문가 이 대동하에, 입회하에 그게 갔으면 수사검사
변호사가 저한테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을까?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들고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좀 화가 납니다. 뭐 지금 화성동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 남성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 반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잠재적 그 피의자라고 보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좀 씁쓸했습니다. 저랑 연이 됐었던 사건이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 그죠? 예.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고 어디까지 제가 도움을 받고 좀 도움을 주셨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변호사님께서 1심 재판부터 대법원 이제 그 무죄 확정 때까지 도움을 주셨고 특히 이제 대법원 이제 서면 재판이고 이제 제가 직접 출석 안 했지만 의견서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님께서 너무 1심 때부터 잘해 주셔서 그걸 취합하시고 좀 더 보충까지 해주셔서 대법원에서도 다행히 무죄 확정이 돼서 정말 잘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받은 거는 변호사님이신데 사실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딱딱하고 권위 있고 위험 있고 좀 솔직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민수 변호사님께서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할 때 친한 형처럼 이렇게 다독여 주시기도 했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뭐 1심 때도 뭐 이렇게 보면 뭐 증인 신문할 때라든지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그때 제 친구들 증인 4명 있었지만은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야, 아까 변호사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 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 절레절레 흔들고 그 아까 봐라 여자 증인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기억에 남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들어서 오랜만에 뵙는데도 너무 반갑고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그 법원 단계에서 만났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1심 때 이제 기소되고 나서 제가 선임을 이렇게 요청드려서 그때 과정에서 예. 혹시 내가 수사기관에 지금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으세요?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변호사님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선임을 해서 차곡차곡 자료를 쌓고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이런 적도 없었고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당연히 진실이 밝혀질까 생각해서 이제 사실 그대로 토대로 대응을 했지만 지금 복귀를 몇백 번 해보면은 그때 변호사님처럼 경험이 많으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의뢰를 해서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해나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억울한 나를 어떻게 보면 구제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나를 밝혀주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찰하고 검찰을 너무나 믿었었던 게 좀 예. 패착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을 받아서 했으면은 저도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사님 대동하에 입하에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과연 나한테 약간 윽박지르고 그렇게 몰아갈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나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경찰하고 검찰 과정이 넘어간 뒤에 증거 기록을 보면서 제가 가장 좀 속상했었던 거는 예,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차라리 안 받았거나 예,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정리해서 받았었다고 하면은 예. 이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였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저런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좀 가져와서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내 의뢰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단 한 명, 변호사든 아니든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서면으로 한 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이 사건은 그게 제일 포인트였었고 사건을 끝까지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진행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뭐 경찰이 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 조사를 받을 때 좀 본인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사기관이 하자는 대로 했었고 왜 그러냐면 거짓말 탐지기도 그랬습니다. 그때 여자분은 받겠다 했다. 이범석 씨 어떻게 할 거냐. 나 받겠다. 언제 받을 거야? 최대한 빨리 받겠다. 근데 저만 받고 그 여자는 안 받았더라고요. 전문가인 변호사님이 이렇게 알았으면 그 대응이라든지 받는다 해도 어느 정도 알고 하겠지만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내가 용의자로 그냥 물리고 그냥 심증이 굳혀지는 게 싫어서 괜히 섣불리 받겠다고 빨리 하겠다 이런 게 패착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진짜 하루에도 예. 이번 달에도 정말 수없이 많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자신이 뭔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습지만 선배로서 선배로서 이 사람들에게 뭐 조언을 해주거나 이러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경찰, 검찰을 믿고 저 혼자 자료를 수집하고 저 혼자 대응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떳떳하다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대응하다가 보면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같고 징역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소장에 했을 때부터 본인 혼자 출석하지 말고 실력 있는 변호사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수 변호사님처럼 정말 소통도 잘 되시고 이런 분께 무조건 상담을 받든 선임을 하고 나서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본인의 억울함이 빨리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것 예. 중에 하나가 이걸 왜 썼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 치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가져오셨던 지금 옆에 있는 게 실제 입었었던 예. 옷이죠? 예, 한번 이거-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제 수영복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수영 제수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법무부에서 주는 수영복. 이제 그런 거 입은 분들은 이제 법자라고 놀리거든요. 법무부의 자식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싸제로 이제 그때 거기 안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내가 정말 여기서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서 뭘 하든 간에 이거를 집에다 붙여놓고 항상 힘들 때마다 상황, 순간을 잊지 말고 꼭 열심히 살자. 이런 의도로 갖고 나오게 됐었습니다. 책을 집필했던 거에도 그런 이유가 좀 있으신 거죠? 책 집필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제가 이제 무죄를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렇게 너무 소문이 나서 저를 해명하고자 이렇게 책을 낸 게 사실입니다. 이 책을 내고 나서 보니까 억울하게 휘말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일에 연루돼 있거나 연루돼 있는 지인분들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좀 어려운 과정이 쉽게 풀어나갔기 때문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책을 쓰고 나서 그 책 덕분에 그래도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많이 좀 감사하고 좀 힘을 얻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사실 건지 여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좀 약간 이렇게 고초를 당하신 분들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로펌 쪽이나 법률 쪽에 관련돼서 이제 이쪽 일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연구해보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제가 봤었던 분들 중에서 가장 고생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장 위안을 받으신 분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고나 모해 목적 위증으로 자신을 고소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응보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이거 액땜 제대로 하셨고 앞으로는 진짜 너무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2년 정말 소중하게 제가 그리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정말 변호사를 끝까지 하면서 이범석 씨랑 지금처럼 2년 잘 이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힘들거나 혹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범석 씨를 떠올리면서 좀 살아가겠습니다. 저한테 큰 이정표가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신 분을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DK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